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이고요.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 제목은 이삭 줍는 룻과 보아스의 등장. 이 보아스라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누구인지 또 왜 중요한지 그런 배경들을 같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은 룻기 2장이죠. 2장 1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a man of standing from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자, 지난번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옴까지 봤고요. 이제 베들레헴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now. 자, 이때 나오미가 relative가 있었대요. relative라는 단어 중요하죠? 친척입니다. 한 친척이 있었는데 나오미의 친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on her husband's side니까 그녀의 남편의 side, 남편 쪽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 쪽, 시댁 쪽을 가리킵니다. 나오미 쪽이 아니라 남편 쪽에 속한 어떤 친척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콤마 이하가 동격입니다. 바로 a man of standing from the clan of Elimelech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남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와 있네요. 바로 man of standing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standing 서 있다는 뜻인데 서 있는 남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 그러니까 상당히 명성 있고 또 사람에게 높은 존경을 받는 그런 유력한 인물, 그런 사람들을 man of stan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 쪽에 있는 그 시댁 쪽에 있는 한 친척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유력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from 어디로부터 왔냐 하면은 클랜도 역시 필수적인 단어죠. 클랜하면 씨족 아니면 문중을 가리킵니다. 가문을 가리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문중으로부터 온 그 남편 쪽이니까 당연히 엘리멜렉이겠죠.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었으니까 그쪽의 씨족으로부터 온 유력한 인물이 한 명이 바로 나오미의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whose name was Boaz. 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룻기에서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죠, 당연히. 근데 룻은 여자 주인공을 할 수가 있고 남자 주인공을 꼽자면 바로 보아스가 됩니다. 이 보아스는요,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남편이 되는데 그런 유대인 남성이죠. 베들레헴 출신의. 이 보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보아스도 그 중에 한 명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보아스가 일단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구해서 자신의 신부로 삼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런 많은 이방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신부, 즉 교회로 만드시거든요. 원래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 속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그거였었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인들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오미의 친척, 나오미의 시댁 쪽에 속한 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에서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And Ruth the Moabite said to Naomi. 자, 그리고 룻, 바로 모아바이트, 지난번 나왔었죠?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이고요. 이 모아바이트는 모압 사람, 모압 족속 사람을 모아바이트라고 하는데 룻은 모압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룻, 즉 모압 사람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Let me go to the fields, and pick up the leftover grain behind anyone in whose eyes I find favor. Let me go to the fields. Let me, 나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fields, 밭으로, 들판으로 제가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And, 그리고서는 픽업하도록. 자, 픽업하면은 줍다는 뜻이죠. 이제 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들판에 가서 그 leftover를 줍도록 허용해 주소서, 허락해 주소서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leftover than grai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leftover란 말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을 가리켜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갈 때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할 때 leftover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남은 음식을요. 그다음에 grain이라는 단어는 곡식이잖아요. 곡물. 그러니까 남은 곡물들 그걸 내가 좀 주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behind니까 누구 뒤에서, anyone 누군가의 그 뒤에서. 그런데 in whose eyes I find favor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내가 favor를 발견한. 자, favor라는 단어는요, 호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누군가인데 그 사람의 눈에 내가 favor를 찾았다. 즉 그 사람이 날 좋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호의를 가진 그 사람의 뒤에서 남은 곡식들을 내가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지금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두 명 다 과부예요. 옛날에 여인들이 경제활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일도 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추수하고 있는 곡식밭에 들어가서 추수하다 떨어진 그런 나달들이 있거든요. 그걸 주워와서 그걸로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이삭 죽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였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 나라 보면 다 소외된 계층들이나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는데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리키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와서 섞여 살게 된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다 보면 떨어진 게 나오겠죠. 그거 줍지 말고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셨는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뭐 싹 다 걷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떨어진 곡식들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그걸로다가 고아나 과부들이 그걸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 위해서 마련하신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이삭 죽기였었습니다. 지금 룻이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여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가 이 말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Naomi said to her, Go ahead, my daughter. 자,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죠. Go ahead, 그렇게 해라, 내 딸아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룻의 삶을 바꾼 큰 결정적 계기가 되죠.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 she went out, entered a field, and began to glean behind the harvesters. 자, 그래서 그녀는 룻이죠. 그녀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enter, 들어갔어요. A field, 밭으로. 이삭이 떨어진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began to glean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glean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조금씩 얻다는 뜻인데요. 이게 주워 모으다는 뜻도 있고 이삭 같은 그런 곡식을 줬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 주는 것도 조금씩 주워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줍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behind, 누구 뒤에서? 바로 harvesters 뒤에서 그 뜻이에요. 자, harvest 하면 추수꾼입니다. harvest가 되면 추수하다, 사냥하다고요. 이게 사냥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harvest는 식물을 갖다가 모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잡을 때도 쓸 수가 있는 단어예요. 사냥하다. 그래서 harvester, 추수꾼이 되겠죠. ER 붙었으니까. 추수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곡식을 모으는 주로 남성 노동자들입니다. 남자 노동자들이 막 곡식 같은 걸 낫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떨어진 것들을 줍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련한 삶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들어볼까요? As it turned out, she was working in a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from the clan of Elimelech. 자, as it turned out. 자, turn out.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뭐뭐임이 드러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났듯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드러났는데 그녀가 룻이 일하고 있었대요. 밭 안에서 in a field. 어떤 밭이냐면은 belonging to Boaz. 바로 보아스에게 belong to 하고 있던 밭에서 하필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belong to 뭐 필수적인 표현이죠. 어디에 속하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속해 있던 밭.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던 그러니까 보아스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큰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하필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아까 나왔었습니다. from 어디 출신이냐면은 클랜. 그러니까 씨족이었었죠.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즉 룻 입장에서는 이미 사망한 시아버지가 되겠죠. 바로 그쪽의 가문에 속했던 보아스의 밭에서 하필 룻이 일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게 됩니다. 룻이 하필이면 그 여러 밭 중에서 특히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게 돼요. 그리고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로맨스가 전개가 돼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역사한 것이죠. 딱 보기엔 우연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결국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또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한 예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된 사건이죠. 결국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죽게 됩니다. 자, 그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and greeted the harvesters. 자, just then, 바로 그때 보아스가 도착했어요. 어디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다가 변두리에 있는 자기의 밭으로 온 거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는 greeted 했습니다. greet란 말은 인사하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베스터, 일꾼들, 추수꾼들에게 보아스가 인사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They answered. The Lord,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에게 되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있죠. 그 보아스가 되게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추수꾼들도 The Lord bless you. 주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고 they, 그 하베스터, 추수하는 일꾼들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딱 이렇게 추수하는 그 일꾼들 딱 보는데, 추수한 현장을 보는데 안 보이던 특별한 사람이 보이게 됐어요. 바로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딱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Boaz asked the overseer of his harvesters. 그래서 보아스가 ask,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overseer에게. 바로 그의 하베스터, 추수하는 일꾼들의 overseer에게, 이거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overseer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죠. oversee 하면은 감독하다는 뜻입니다. 자, over,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overseer, R이 붙게 되면은 감독, 관리자, 사람이 되고 oversee만 나면 감독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이 컸기 때문에 여러 명의 추수 일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한 명의 책임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 overseer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추수꾼들의 최고 책임자에게, 감독관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Who does that young woman belong to? Who does that young woman belong to? 그 젊은 여자, 룻을 가리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누구에게 belong to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아까 belong to 속하다는 뜻이니까 누구에게 그 젊은 여자가 속해 있느냐, 한번 저 여자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의 눈에 룻이 확 띄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 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젊은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딱 들어오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The overseer replied, She is the Moabite who came back from Moab with Naomi. 자, 그 감독이 응답하기를 그녀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아베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후가 이제 모아베트를 받는 관계대명사죠. came back, 돌아온 모압 여인이래요. from 어디로부터? 모압으로부터. 누구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를 잘 알고 있었겠죠.
엘리멜렉 계통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라고 그 오버시어가 보아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모아바이트는 또 나왔던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서는 룻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자, 7절 말씀이에요. She said, 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감독관이 보아스에게 룻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룻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건 앞부분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 감독관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harvesters. 자, please let me glean. 자, 제발 저로 하여금 glean. 아까 이삭을 거두다는 뜻이었었죠. 이삭을 거두도록 허용해 주소서. and gather. 또 모으도록 허용해 주소서. 어몽, 뭐 사이에서요? 바로 sheaves 사이에서. sheaves란 단어는요, 이 sheaf의 복수입니다. sheaf. 그래서 sheaves는 다발들, 묶음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F가 복수가 된 V로 바뀌고 ES가 붙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 경우입니다. 한번 볕단 같은 거 보리다 묶어놓은 단을 가리킵니다. 그것들 사이에서 그게 묶어다 보면은 막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를 내가 죽고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 뒤에서? Behind the harvesters.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서. 그러니까 졸졸 따라다니면서 떨어지는 것들 내가 주워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소라고 말한 거예요. 부탁한 거죠. 룻이 지금 겸손하게 그 감독관에게 와서 좀 자기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허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룻이 거둘 수가 있었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She came into the field, and has remained here from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 자, 그녀가, 그래서 감독관이 말이에요. 룻이 came into, 안으로 들어왔대요. The field, 그 밭 안으로 들어와서 has remained니까, 자, remain 하면 어떤 뜻입니까? 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has pp니까 쭉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곳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from, 언제부터? 아침부터. till, now,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죠. 떼약볕 아래에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게 상당히 고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except for, 자, except for가 되면은 이거는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요거만 빼고 바로 short rest니까 짧은 휴식입니다. 짧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곳에서 남아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쉬냐 하면은 in the shelter. 자, shelter 하면은 피난처, 쉼터 그 뜻이죠. 그러니까 피난처 안에서, 쉴터 안에서. 그러니까 잠깐 아마 그늘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쉬는 공간이 있었겠죠, 밭에서. 거기에 잠깐 짧게 쉬는 걸 빼고는 하루 종일 지금 이곳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성품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성실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이 참 성품이 좋은 여인이에요. 일단 자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또 시어머니에게 되게 잘해줬죠. 나오미 말에 따르면.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 위해서 이삭까지 줍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진 훌륭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게 돼요. 그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건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Now Naomi had a relative on her husband's side, a man of standing from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And Ruth the Moabite said to Naomi, Let me go to the fields, and pick up the leftover grain behind anyone in whose eyes I find favor. Naomi said to her, Go ahead, my daughter. So she went out, entered a field, and began to glean behind the harvesters. As it turned out, she was working in a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from the clan of Elimelech.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and greeted the harvesters,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They answered. Boaz asked the overseer of his harvesters, Who does that young woman belong to? The overseer replied, She is the Moabite who came back from Moab with Naomi.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behind the harvesters. She came into the field, and has remained here from morning til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in the shelter.